자, 채점하시고 바로 질문 받을 거고요. 여러분 꼭 틀린 문제는 깔끔하게 오답 노트에다가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식을 세워봤어요. 자, 일단 분자가 왜 그냥 K일까요? 절대값 K 아닌가요? 절대값 빼놓으면 안 돼요. 자, 일단 양쪽에 뭐고 할까? 벗겨보시죠. 네. 루트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를 풀어야 끝나는 거예요. 질문이 얘를 못 풀겠다 이 말이 뭘까? 이거는 앞에서 배우는 절대값 분위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상입니다. 이거 못 끝나는 건가? 그럼 제가 마침 칠판을 저걸 안 지웠네? 아니 방금 전에도 이제 어떤 친구가 좀 일찍 와서 요거 물어봤었거든요. 여기 칠판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혹시 여러분들 저기 태우기 말고도 요거 잘 모르겠으면 잠깐만 오랜만에 복습을 좀 시켜드릴게요. 일단 이제 너가 정리한 데까지 오시면 딱 요런 식의 상황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맞나? 한쪽에 절대값 있고 한쪽에 뭐 다른 없는 거.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위에 공식화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다른 친구들은 제가 수업할 당시에 그러니까 원래 풀이가 있어요. 원래 절대값의 기본 풀이가 있어요. 걔를 약간 공식화한 게 이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외우시라는 거죠. 그 말은 외울 건데 암기할 때 기준이 뭐냐면 부등호 방향. 근데 얘는 이제 절대값 말고 2차 부등식도 똑같은데 부등호 방향이 절대값 쪽인지 혹은 반대편인지에 따라서 이제 공식으로 그냥 바로 끝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푼다는 말은 그냥 공식을 모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끝내냐면 일단은 여기 보시면 그림 두 개 보이세요?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손으로 막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약간 모양인데 이게 이제 요 세팅까지 오시고 나면 기본 세팅 방향을 딱 봅니다. 그리고 방향이 이쪽일 때는 제가 보통 요게 이제 약간 벌어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해요. 벌어지는 모양으로 나와 정답이. 다시 방향이 요쪽일 때는 이렇게 가운데 몰리는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을 내면 좋은 점이 오른쪽에 여기가 암기할 공식이거든요. 실제로 공식을 좀 보면 이런 모양이 느껴지세요? 약간 벌어지게, 물리게 요렇게인데 자 약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공식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자 먼저 여기 오른쪽에 절대값 아닌 쪽 있잖아요. 예를요, 자 여기 보이세요? 얘 세팅은 위아래가 똑같아요. 오른쪽은 그대로 쓰고 왼쪽은 마이너스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둘 다. 여기서 이제 얘를 어디로 붙일지가 이 모양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다시 부등호 방향이 이쪽이면요 얘를 가운데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부등호가 이쪽이면 얘를 양 옆에 붙이는 거예요. 벌어지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푼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다시 그 문제 밑에 이제 너가 써놓은 거 있잖아. 걔 이제 방향에 따라서 그냥 풀어보자는 거예요. 얘는 부등호가 이쪽이지. 그럼 약간 무슨 모양이고? 가운데 몰리는 모양이에요. 그럼 가운데 몰리게끔 써보자는 거야. 어떤 식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돼? 아마 15번 문제가 얘랑 반대로 한번 보자. 15번에 볼래? 15번은 부등호 반대일 거거든요. 이번에 D가 풀 때. 그가 되면 그럼 얘는 이제 약간 벌어지는 모양으로. 얘네 둘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쟤보다 이제 왼쪽 또는 쟤보다 오른쪽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돼요? 근데 가운데는 뭔지 아시죠? 는일 때는. 뿔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세 개가 한 센티미터.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수요일 날 복습하라고 드렸던 게 앞에 2차 함수에도 비슷한 문제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상황이 나온 거고 어쨌든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한번 몇 번 더 해보세요. 일단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채점을 먼저 해봐. 그럼 걔는 답안 지금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고 확인하세요. 일단은. 자, 채점 끝난 친구는 바로 질문 받을 겁니다.
자, 일단 제가 복습을 좋아하니까 지난 시간 내용 말로 해볼까요? 자, 원 들어왔고요.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들어왔어요. 첫 번째가 원의 방정식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이 원의 방정식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심과 반대쪽이 중요하거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결국 이제 시험 문제라던가 유형 문제는 이제 그냥 안 주겠죠.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들 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꼭 그림과 함께 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토요일 내용이 뭐였냐면 위치 관계란 걸 배워. 위치 관계. 너네가 앞으로 이제 고2, 고3 올라가도 아니, 당장 2학기에 가도 뭔가 이런 느낌의 새로운 함수를 배우면 보통 이어서 위치 관계가 나와요. 특히 직선이랑의 관계를 많이 봐요. 직선이랑 무슨 관계냐. 자, 크게 두 가지, 세 가지라고 말해야 되나? 첫 번째는 그럼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는 건 나쁘지 않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비추예요. 우리가 사람인지가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너네가 그렸을 때는 두 점 만나는 것 같은데 막상 안 낼 수가 있으니까 가능은 한데 어떻게 풀라고요? 실질적인 첫 번째 풀이가 판별식입니다. 여러분들이 2학기에도 판별식을 많이 써요. 보통 연립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나왔다? 그럼 거의 1순위로 판별식을 써요. 판별식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점의 개수랑 실근의 개수가 같다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판별식을 또 별로 안 좋아해요. 가능은 한데 연립이 복잡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제 좋은 습관 한 개 만들려고 판별식 말고 DR이라는 걸 써요. DR. D라는 게 원에서는 D라는 게 오늘도 DR 나와요. 참고로. D라고 불리는 게 약간 중심에서 잰 거리를 D라고 부를 거예요. 세 가지 관계를 보시면 DR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실제 유형 문제가 다 DR 문제예요. 막상 까보시면. DR이랑 친해지세요. D라는 거는 저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점과 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유형 문제 몇 가지 기억나는 게 두 점 만날 때는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 그리고 한 점 만날 때는 장년도의 접선의 길이. 장년도 콜라보 문제가 나와요. 장년도랑. 그리고 이제 안 만날 때는 마지막 내용이었지.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 혹시 외우셨나? 태호가 혹시 길이의 최대값 공식 같은 게 뭐더라? 결론적으로? 최소값은 외워도 괜찮아요. 나중에 시험 기간 때 외울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 그런 문제 나왔다. 저희가 앞에서 아마 지난번 숙제에서 빼먹은 문제 하나도 결국 D 플러스 R, D 빼기 R 문제가 있어요. 그림으로 이해해봐. 그림 이해하면 그 얘기구나. 까집니다. 오늘은 이제 원 마지막 시간이고 미리 말한 대로 제가 일단은 이번 주까지 해서 끝까지 끝내드릴게요. 수학상은 딱 한 개 남았어요. 도형의 이동. 우리가 배운 점선 원을 가지고 막 움직일 건데 그것도 그냥 외워서 풀면 되는 거라 3단원 전체가 외우는 게 많아요. 좀 까먹으시겠지만 그냥 기억 속에 좀 외울 게 많았더라 라고 기억하세요. 자, 그럼 한번 연지하고 7분도 받아볼까요? 답지를 날 기다렸구나. 혹시 뭐 드릴까요? 베니스님? 네. 혹시 또 답안지가 필요하다 말씀하세요. 유리가 오늘 없는 건가 안 오는 건가 없는 건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수요일에 3일절인데 저희하고 일단 고등부는 빨간 날에 수업을 합니다. 딱 2번 빼고. 첫 번째가 설날이고요. 2번 추석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빼고 애매한 물론 좀 그러긴 한데 좀 그런 것들은 그냥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수요일까지는 약간 지금 시간에 할게요. 아직 계약하기 전이니까. 계약 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바뀐 시간표. 그러니까 요일은 안 바뀌었고 토요일은 안 바뀌어요. 월수만 저녁 타임으로 갑니다. 8시, 10시. 그래서 학교 끝나고 좀 쉬시다가 오세요. 정말로. 아마 이제 오랜만에 학교 가시면 체력적으로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실력이야. 체력을 보충하세요.
자, 그러면 질문 좀 여러분 받아볼게요. 채점 다 했잖아, 현서야. 그치? 뭐 질문할 거 없어? 있을 것 같아, 몇 문제. 아, 197쪽의 6번 문제는 그냥 뭐 한 점에서 만날 때 문제 아닌가요? 이 문제는 그 뭐 그냥 한 점에서 만날 때 혹시 뭐가 질문일까요? 계산 실수 아닐까요? 자, 일단 현서 복습부터 하자. 자, 한 점 만날 때 두 가지 풀이 있지. 첫 번째, 판별식으로 푼다고 치면 뭘로 풀면 돼요? 연립해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다. 또 괜찮아. 솔직히 이 문제 연립도 다른 거 나쁘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쵸? 두 번째 풀이가 뭐지? DR로 푼다고 치면 D랑 R이 같을 때죠. 그렇습니다. 근데 자 봅시다. 사실 이거는 변수가 없잖아요. 그냥 계산 실수 같은데. 그러니까요. 일단 요식 설마 틀리진 않았겠죠. 뭔가 느낌이 여기가 첫 번째 좀 그건데 이거 잘했는데 요게 이제 D 구하신 거죠. 이항했고 잘했고 D라는 게 루트 2분의 여기다가 1, 마이너스 잠깐만 1, 마이너스 여기 대입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6 나오죠. 근데 오른쪽에 이제 R이랑 같다라고 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3루트가 그거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틀린 거 말이죠. 루트 안 치웠구나.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동명아 혹시 좀 도와드릴 거 있을 것 같아요. 몇 번? 23번이면 저기 앞인가요? 여기 말고? 좋습니다. 뭔가 이거 내가 예상한 질문 같은데? 자, 23번 가볼게요. 자, 앞에도 여러분들 세 문제인가 숙제가 있었어요. 빼먹지 말고. 자, 요거 좀 유명한 문제입니다. 뒤에는 이 문제 없었나? 잠깐만. 뒤에 이게 비슷한 문제가 잠깐만 현사 좀 봐줄래? 그래야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거 잘 들어. 자, 같이 볼게요. 이 문제 뭐랑 똑같냐면 자 일단 동명아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뭔지 아시죠? 199쪽에 18번입니다. 자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199쪽에 18번 문제랑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다? 또 나름의 유명한 유형 문제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틀린 친구 요걸로 설명드릴 테니까 얘네 한번 해봐. 아시겠죠? 자 읽어볼게요. 6,8에서 이 원위에 점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막 거리를 잰 거예요. 맞아? 거리를 막 쟀는데 그 거리 중에서 혹시 정수가 뭔지 아시죠? 뭐 예를 들어 1, 2, 3, 4, 5 이런 게 정수거든요. 그런 정수인 거리도 있겠죠 뭐. 그거 몇 개 있어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봐. 이 문제가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얘도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왔지만 그 최대 최소 관련 문제예요. 얘가 이해갑니다. 자, 여기가 어디 6,8 있겠죠? 여기서 이제 자 상황 이해봐. 이렇게 거리를 막 잴 수가 있잖아요. 거리가 거기서 거리 중에서 뭐 거리가 정수인 점이 몇 개일까 뭐 그런 문제예요. 그럼 혹시 이거는 모르겠지만 요게 최소 요게 최대 맞나? 네. 혹시 이거 중에는 구할 줄 아시는 거죠? 혹시 뭐 살짝 구해본 거라도 있을까요? 좀 알아보시길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해볼까? 그러니까 저희가 위에처럼 뭐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도 표현 가능한데 이거 어때요? 최대값이 얼마라고요? 12요? 최소값은요? 자, 어쩌면 지금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인 거고 뭐 같은 말인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쵸? 다른 거리들은 뭔지 몰라도 여기 사이에 있는 거 맞죠? 넘을 순 없잖아요. 그러고 봤더니 그럼 거리가 8, 혹시 이게 정수 맞나? 그러니까 이런 거 몇 개의 문제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요 점은 거리가 정수인 거니까 한 개네. 한 개. 여기도 혹시 거리가 정수니까 두 개인가? 두 개? 근데 이거 말고 더 있다는 거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두 개도 정답인데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약간의 사실 이해는 되는데 자 거리가 8이 최소거든요. 그럼 질문 여기 사이에 거리가 9인 거 있게 없게? 여러분 여기 사이에 거리가 9인 것도 있을까요? 자 이게 사실 약간 파고들면 이게 또 수학의 나중에 한 분야인데 그냥 이해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거리가 제일 작지. 조금씩 오른쪽 가면 계속 커지는 거 맞나? 커지다가 여기에 가면 제일 커지는 거지. 동명아. 그런데 여러분 봐봐. 거리라는 게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고2 때 배울 때가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거리를 재는데 봐봐.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중간에 9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얘를 이제 보면 알겠지만 쭉 이제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부 다 거리가 이제 여기부터 8부터 해서 뭐 8.1, 8.2, 9, 9.5, 뭐 10, 11 다 지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약간 거리 관련 상식이야. 그러니까 거리라는 건 여러분들이 혹은 저희 주변에도 이런 게 비슷한 게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온도 이런 거 있죠. 온도. 온도라는 것도 연속적인 거 아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영하 5도였고 비슷한 문제. 저녁에 영상 5도예요. 그럼 중간에 한번 0도를 지나갈게 안 지나갈게? 시고요. 지나갔을걸? 그러니까 너네가 뭔가 지나갈 때 이거를 건너뛸 수가 없다는 거야. 이 말 이해돼? 걔를 이해하시면요. 결론입니다. 거리가 9인 것도 있었을 거라는 말이지. 근데 질문 동료가 몇 번 있었게? 오, 그쵸? 하나 또 주의할 점이 이게 이제 봐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거리가 9인 것도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뭐 어딘가 중에. 근데 어디에도 있다? 왼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다시 거리가 10인 것도 있었겠지. 몇 번. 11인 것도 있었겠지. 두 번. 얘는 이제 얘네들이 양옆에 두 번씩 있다는 거야. 얘네들은 몇 번씩 있니? 최소값은 딱 한 번밖에 없고요. 최대값도 한 번밖에 없죠. 총 몇 번 정수가 나와요? 정리해봐. 자, 199쪽에 18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좀 나름의 유명한 유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도 결론적으로 최대랑 최소를 먼저 알아보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랑 최소가 어쩌면 거리가 될 수 있는 어떤 바운드가 정해져요. 여기 사이구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사이에는 정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 주의할 점 뭐다? 얘네들이 한 번씩은 아니 두 번씩 양쪽에. 9, 9가 양쪽에 두 번씩 있다는 거야. 10, 10, 11, 12. 그리고 최대랑 최소는 한 번밖에 없고요. 그런 걸 좀 이용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요거는 제가 원래 좀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볼까 하다가 해봐라 드린 겁니다. 근데 또 그림으로 이해해, 그림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요 오늘 내용도 또 그림으로 제가 설명하고 또 그림으로 이해할 건데 뭔가 좀 그림을 이용해 보세요. 아시겠죠? 혹시 연지야 또 질문할 거 없어? 답안지는 잘 썼나요?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55분인데 벌써? 한 것도 없는데. 자, 55분입니다. 혹시 또 먼저 끝난 친구는 저기 뭐 날선이든 아마 이번 날선은 제가 다 드렸나 싶긴 한데 뒤에 가시면 뭐 이렇게 파란 색깔 복습하는 페이지 있거든요. 잠깐 보고 계세요. 확실히 2시간 반 수업이 길긴 한데 제가 좀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태혁아, 우리 태혁이 지금 뭘 고민하는 중이에요? 문제는 잘 풀어왔어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 도와드릴 거 없어요? 방금 거 이해하셨어요? 네. 그 거리라는 게 약간 연속적이다 이 말이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그냥 다 이제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구를 건너뛰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 주변에 좀 저런 게 몇 개 있어요. 특히 자연 현상들, 뭐 시간, 키, 온도 이런 게 다 연속적이거든요. 고2 때 한번 배울 때 올 겁니다. 연속 관련해서. 자, 199쪽에 18번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 똑같이 하면 될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물어보시고요.
이 뒤에 희도야 뭐 질문할 거 없어? 지금 해보고 있어. 해보고 있구나. 제가 이번에 그 새로운 친구들이 그 부등식을 좀 제가 설명을 좀 복습할 게 좀 있잖아. 이 3단원이라 2차 부등식, 절대값 부등식 다 새롭게 배운 것들이라 그러니까 풀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연진이 오랜만인데 부등식 좀 풀 수 있겠어요? 기억나세요? 축하합니다. 그럼 시험 대비 별거 아니야. 안 까먹으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보통 까먹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까먹으면 돼요. 발음을 처음 안 까먹으려고. 자, 또 질문 해주세요. 자, 정인이는 혹시 질문할 거 없어? 자, 확인했어? 정인이 이거 맞았어? 이렇게 했어요, 이런 느낌으로? 오, 그 훌륭합니다. 약간 이런 거 사실 한번 틀리고 배우는 문제예요. 이게 이럴 수 있구나. 다음에는 맞추리.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야. 나도 이제 수능 문제 같은 거 풀면 고3 애들은 수능하잖아요. 좀 저희하고는 사실 약간 수능 위주보다는 내신 위주다 보니까 수능 문제를 많이 접할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수능 문제는 저도 어려워. 그건 정말 그 전문가들이 한 달 합숙하면서 만든 문제야. 틀리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누가 말했었는데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수학이란 과목이 어려우면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그 너네 못 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어려운 거니까. 대신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거는 실수하거나 내가 아는 건데 봤던 건데 틀리는 걸 두려워하세요. 그거 틀리면 바로 성적 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아예 손도 못 대면 아쉽지가 않아 진짜로. 그냥 뭐 틀렸구나 하는데 이제 아는 건데 봤던 건데 봤던 기억만 나. 태혁아, 우리 태혁이는 지금 시간이 많이 아까운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거기 다 못 푸신 거예요? 거기 숙제 아니에요? 그 틀린 거 확인하는 중인가? 그거 질문할 거 없어요? 해보고 있어요. 거기는 지난번 내용 식 만드는 페이지 아니에요? 그렇죠? 별거 없잖아. 그림을 이해. 동명아 또 질문할 거 없어? 혹시 요것도 해봤어? 비슷하게 돼? 또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구만. 동영아 뭐 더 질문할 거 없어? 오 18번 맞았네? 오. 이런 느낌으로 하신 거 아니야 똑같이? 맞아. 그러니까 요거 이제 맞추는 친구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거든. 현수야 질문할 거 없어? 17번은 왔다 갔다 문제고 11번도 왔다 갔다 문제고 18번은 방금 순간 이 문제거든요. 똑같죠? 읽어보시면. 자, 경원이는 뭐 지금 틀린 거 확인하는 중이니까 질문할 건 없으시고. 자, 지금 시간 3시 정각인데 오늘도 양이 작아. 날석이 딱 한 장밖에 안 돼요. 사실은 여기를 빨리 하잖아. 사실은 정말 한 2번 만에 끝낼 수 있어요. 빨리 하면.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운 위치 관계랑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접한다에 관심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약간 셋 중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접한다예요. 보통은. 접하는 상황, 접선. 작년도에. 오늘은 접한다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개념은 없고요. DR 가지고 다 풀 거예요. 오늘은 정말로 제가 진지하게 만약에 좀 그거 되면 좀 빨리 한번 거짓말 안 할게요. 약간 내가 한번 정말 고민해 보겠습니다. 테랑 몇 시요? 에이 기다리지 마. 너무 또 내가 또 이제 이걸 확정 있잖아. 사람들이 실망하게 간사해서 원래 사람이 좋더라고.
너무 기대하지 말고 갑자기 틀리면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혹시 몇 개 다 풀어봤어? 네. 공식 되더니? 네. 그러니까 외울게요. 영어 단어야. 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유 중에서 영어 단어를 왜 좋아하냐면 학생들이 희한하게 영어 단어 외우는 거는 막 거부감 같은 거 없잖아요. 그냥 당연히 외우는 건데 왜 수학 공식은 이해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도 하시되 외우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수학도 암기 과목이야. 공식도 외우셔야 되고 이런 유형들은 통째로 외워요. 통째로. 시험 기간에. 자, 그럼 3시 5분쯤에 출발해 볼게요. 시우 다 했어? 네. 지금 했어? 시우 그럼 저번에 빠진 것도 다 따라왔나? 네. 어우, 저 힘들었을 것 같네. 고생 많았죠. 시험 성적으로 이런 보상 받으세요? 틀렸잖아. 밥 맛있는 거. 알고 있지 너. 맛있는 거. 아는 거 한푼 없나? 찍어서 맛있는 거. 네. 맛있어. D가 일단은 안 만난다니까 그거죠.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양쪽에다가 루트 10을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야. 천천히 갈게요. 그럼 자 왼쪽은 절대가 안쪽 계산하시면 파이 플러스 5죠. 오른쪽은 뭘로 갈게요? 크고. 불만 아닙니다. 그냥 못한 거니까 부동호방에 안 바꾸고요. 요게 이제 공식이라고 했잖아. 부동호가 이쪽이면 약간 무슨 모양이라고 했지? 약간 좀 제가 하는 말 중에 벌어지는 모양으로 가요. 공식화하자면. 여기 있는 10을요. 오른쪽에는 그대로 왼쪽에는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부동호가 이렇게 벌어지는 쪽이니까 벌어지게끔 이쪽에다가 얘를 써주는 거예요. K 더하고 여기다가 K 더하고 그리고 가운데는 또는인 게 또는 참고로 연립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정답이고 이것도 정답이라는 거예요. 각각 풀어보시면 얘 이항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것도 정답이고요. 또는 얘 이항하시면 이것도 정답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 계속 15. 계산 실수하시는 거예요. 위에 보면 마이너스. 뭔가 표정이 공식은 잘 썼는데 좀 계산 실수를 한 게 아닌가. 마이너스 15로 작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15를 썼어요. 아, 는이 없죠. 는이 있으면 걔가 맞을 건데 는이 없으니까. 어쩐지. 그렇네요. 어쩐지. 자, 그러면 1분 뒤에 갈게요. 연지는 뭐 책 보고 다 확인했어요? 질문할 건 없어요? 네. 자, 오늘 활기차게 가봅시다. 아, 이제 계약이네. 여기가 나왔는데 태호가 계약이야. 여기가 안 떨려? 이제 작년도까지 너네가 이제 중학교 고참이었잖아요. 대선 배웠다 갑자기 쫄다고 되니까 다시 이제 1학년. 참 상대적이야. 인생이 그냥 어디서는 대빵인데 어디 쫄다고 왔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내용 설명할 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짧은 내용 빠르게 한번 같이 해보고 오늘까지 해서 원 끝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페이지는요 날선 유형입니다. 자, 페이지는 143쪽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페이지는 위에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제목 읽어보시면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까라는 내용이야. 일단은 자, 또 모르겠고 여러분 혹시 이것도 오른쪽에다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사실 우리 작년도에 이 접선은요, 작년도에 되게 핫했던 내용이에요. 접한다. 자, 어떤 상황이다? 이제 오늘 풀 모든 문제는 지난 시간에 셋 중에서 접한다. 예를 들어 자,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이 맞나? 네. 자, 오랜만에 용어 체크할게요. 도와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선의 이름이 두 글자로 무슨 선이에요? 이게 접선입니다. 자, 용어 좀 체크할게요. 접선. 그리고 자, 혹시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이제 만나는 점 하나 있잖아. 이건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접점.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자, 제가 이제 바로 밑에 문제 풀 때 쓸 용어를 좀 미리 소개하고 갈게요. 접점도 맞는데 우리 혹시 이렇게 볼 수 있나? 보기에 따라서 이 접점 원 위의 점 맞나요? 네. 자, 제가 이제 밑에서 이제 그러니까 밑에 문제에는 접점이란 말 대신에 뭐 원 위의 점이다 그러면 얘를 떠올리시면 돼요. 이해돼? 그리고 자, 우리 사실은 여기 이제 유형이 세 가지가 있거든. 다음 장 유형에서 이제 이런 말을 제가 쓸 건데 바깥점이라고. 바깥점이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우리 뭐 얼마 전에 숙제라던가 문제 풀 때 요 점에서 봐봐. 보기에 따라 요 점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그었다라고 볼 수 있지. 자, 그었다는 말 이해돼? 어떤 원이 있으면 바깥에 점이 하나 있잖아. 아마 지난번 숙제에서 이런 상황 본 적 있잖아요. 이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고요. 우리가 다음 장에 이제 요 그었다 유형이 나와. 그었다. 제가 이제 아까 그었다보다는 요 점의 이름을 바깥점. 자, 얘랑 비교해봐. 얘는 위의 점이고요. 얘는 바깥점이라고 부를게. 괜찮아요? 자, 어쨌든 오늘은요. 어떤 여러 어떤 몇 가지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뭘 구할 거다? 여기에 있는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이 친구 오늘 10 구하는 내용이 원 마지막입니다. 네, 요게 이제 오늘의 메인이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필기 간단 해보실래요? 제가 요 용어들을 좀 쓸 거라서 다시 일단 오늘은 어쩌면 새로운 개념 설명을 안 할 거야.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난 시간의 위치관계 셋 중에서 접할 때 어떤 접하는 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좀 지난 시간과 어쩌면 반대 상황이야. 이 접선의 방정식, 이 선의 식을 제가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문제 보시면 원은 주고요. 그리고 원과 뭔가 추가적으로 정보를 더 줍니다. 이것까지 줄 테니까 이 접선의 식 구해와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필기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 하나 더 복습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접선 관련 내용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제 풀이가 있잖아. 첫 번째, 판별식으로 풀 때는요, 태호가 판별식이 뭐면 접하지? 0과 응? 그럼 접한다는 이거 맞나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 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자, 동명아. DR로 가면 접할 때가 언제라고 했지? DR이 같을 때. 근데 오늘도 역시나 얘를 좀 좋아하긴 합니다. D랑 R이 같다. 아마 이걸로씩 만들 겁니다. 복습까지. 자, 이제 내려가서 크게 세 가지 유형. 이제 이거 써드릴까요? 요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유형별로 이럴 때는 뭐 이렇게 만들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만들고. 근데 이제 가장 큰 틀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식을 그냥 세우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관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306번 문제. 자, 순서를요. 오른쪽 거 먼저 하고 왼쪽 거 할게요. 뭐 순서는 뭐 마음대로 상관없으니까. 자, 오른쪽에 306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풀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읽어보시겠어요? 306. 자, 이제 뭐 요렇게 몇 가지 상황들을 주고 우리한테 뭘 구해라? 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이 문제 풀이를 알려드릴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번 페이지의 두 가지 유형은 사실 첫 번째 따라가는 과정도 있어요. 공식 말고. 두 번째 공식도 하나 만들어 볼 거야. 좀 쉬운 공식이 있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자, 여기 원. 자, 원 하나 나와 있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점 한 개가 나와 있는데, 자, 밑줄 요 점. 있으면 뭐예요? 요 문장 보여? 자, 위의 점. 여기 어쩌면 유형 1번입니다. 샵 유형 1. 자, 앞으로 제가 이 유형을 위의 점 유형이라 부를 거예요. 우리한테 원하는 개랑 위의 점을 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구해라? 뭐 여기에서의 접선이 있나 봐요. 쉽고 하세요. 그런 문제라고요. 역시나 첫 문제니까 한번 그림으로 이해해 볼까요? 간단하게. 자, 그림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충 그리겠습니다. 다시, 자, 어떤 원하는 게 있잖아요. 자, 이거 뭐 해석부터 해볼까? 자, 복습. 자, 경훈아, 중심 몇 코마 몇? 그만요. 반지름은요? 루트 14.
네, 뭐 이렇게 이제 일단은 쓸 수 있겠죠. 네, 이 정도는 기본이고요. 자, 이제 뭐 어떤 상황이다? 요런 원한기가 있는데 현재 요 점이요. 여기 어딘가에 위의 점 맞나요? 요게 지금 이렇게 위의 점이라는 거야. 여러분 혹시 이 문장에 써 있지만 이거 없어도 위의 점인 거 알까 모를까? 여러분 혹시 위의 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지난다. 예를 들어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요, 안 돼요? 지나는 점인 걸 대입으로도 확인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입해봐도 위의 점인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뭘 구하라고? 자, 결론적으로 즉선. 자, 요렇게 선 하나 있을까? 요선 구하시면 문제예요. 요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쩌면 점 한 개를 알고 있다는 거야. 요 점을 지나겠죠. 그럼 이제 점 한 개로 식 못 구하잖아. 자, 뭐가 필요하냐면, 자, 과정입니다. 자, 필기해 볼게요. 자, 이제 점 한 개를 알고 있는데 요 식을 완성하려면 우리 얼마 전에 직선 배우고 왔잖아. 점 한 개로는 못 만듭니다. 점 한 개를 더 주거나 혹은 뭐 기울기, 특히 기울기를 알면 제일 좋아요. 기울기를 알면. 근데 이 문제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 보조하는 선 그어드릴게요. 자,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가 선 그으면 너네 한 가지 안에 상식 있지. 여기가 시호야. 몇 도로 만나지? 작년도에 배웁니다. 이게 접선 관련 상식이에요. 90이네? 머릿속에 중이나 90도 나왔잖아.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 수직을 조건으로 기울기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야. 다시 우리가 지금 중심도 알고 있잖아요. 0,0인 거. 바로 갑니다. 자, 빨간 색깔은 혹시 이거 기울기 우리 구할 수 있나 이제? 이 빨간 색깔 먼저. 점 두 개 알면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요. 그치? 얘 혹시 태용아 기울기 구한 거 얼마나? 빨간 색깔 먼저. 자, 0,0에서 2,3까지의 기울기입니다. 그렇죠.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니까 기울기가 2분의 3 맞나? 그럼 혹시 동명아 수직일 조건 이용하시면 우리가 구할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나 되실까? 해서 끝이 납니다. 점 한 개 알고 기울기 알잖아요. 식 만들 수 있겠네. 그러니까 사실 뭐 공식도 필요가 없다. 그냥 그림을 이해하시면 위에 좀 줬다는 말은 수직일 조건으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y는 자, 제가 아마 이런 공식도 하나 소개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울기랑 요 점을 쓰면 되겠죠. 위의 점으로 계산하시면 요게 첫 번째 풀이야. 공식 말고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얘 분배하시면 3분의 4 나오니까 두 개 더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이건가요? 네, y는 깔끔하게 쓸게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좀 안 예쁘지? 혹시 우리 얼마 전부터 좀 정답이 안 예쁠 때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이제 답안지는 공식으로 풀어서 좀 이렇게 안 나와. 좀 예쁘게 나와. 우리 얼마 전부터 의도대로 안 풀면 좀 안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뭐 풀 수 있는 거니까. 괜찮아? 한 번 더 읽을까? 자, 밑에 307번입니다. 자,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공식 따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요, 그냥 너네가 아는 걸로 풀 수 있어요.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걸. 다시 첫 번째 유형 위의 점이라 부를게요. 제가 앞으로 이제 접선 관련 문제가 나오면 딱 먼저 물어볼 거야. 이거 무슨 유형이냐? 첫 번째가 위의 점을 주는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점 한 개 알고 있으니까 그럼 저희의 전략은 기울기를 한번 구할 수 있을까? 라는 건데 구할만 해요. 수직일 조건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수직이라는 거는 작년도에 배운 내용이라 지금은 증명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3단은 온통 그림이야. 자, 307번입니다. 오늘 딱 한 장이야. 한 장만 하면 끝나니까. 힘내셔. 특별히 접한다에 좀 꽂힌 거야. 접한다. 접속하고 싶다는 거지. 자, 이 문제 다들 뭐 오래 안 걸리겠죠? 자, 역시나 한번 그림으로 이해해 보자면 어떤 원한기가 나와 있고요. 위에 점인 게 위에 써 있기도 하고 대입을 해보시라는 거야. 됩니다. 위에 점 P라고 볼게요.
자, 이제 요 점을 지나는 요 선이 접선이거든요. 작년도에. 요 선 구하세요. 그 문제입니다. 자, 기본 전략이 뭐다? 연지야. 혹시 여기 파란 색깔 기울기 먼저 구해보셨나요? 얼마나 갔어요? 아, 걔는 2고요. 파란 색깔 먼저. 마이너스 그쵸? 여기에 나오면 이 수직일 조건 이용해서 연지 말대로 기울기가 2가 되겠죠. 얘는 예쁘네? 그래서 기울기가 2입니다. 요거 두 개 가지고 식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 만들어 보시면 다들 이런 식 나오셨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수학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또 공식을 한 게 만들 게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약간 수업 방식은 이렇게 할게요. 자, 위에 올라가시면 방금 문제의 상황이 이렇게 R이라던가 문자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공식 하나 써 있잖아. 자, 첫 번째 위의 점 이용해. 자, 여기 보이세요? 요게 약간 공식입니다. 자, 방금 그 과정을 약간 공식처럼 만들 건데 이제 사실은 되게 예쁜 식 하나가 있어요. 자, 이 식을 한번 외워서 이렇게도 풀 수 있다.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공식이다? 잘 봐. 여기 위에 보시면 원하는 게 나와 있죠. 그런데 자, 이 공식의 하나 좀 조건이 뭐냐면 자, 이 공식은요 사실 조건이 하나. 여러분 혹시 얘 지금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에요? 중심이 0,0일 때만 가능해요. 물론 이제 저희 이 책에는 소개가 안 나온 다른 책에는 중심이 바뀔 때도 공식을 만들 수 있긴 한데 일단 그건 제가 지금은 설명 안 할 거야. 나중에 뭐 시험 기간을 하나 소개 드릴게요. 사실 이 공식은 중심이 0,0 이런 예쁜 상태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자, 아까처럼 오른쪽에 뭐가 써있다? 위에 점 하나 나와 있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바로 공식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공간이 있나?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뭐 위에 점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자, 위에 점 2,3 지나죠.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공식이 뭐냐면요. 잘 보세요. 예뻐요. 자, 요 원에서 있지. 요게 지금 원래 제곱이잖아. 제곱을 하나씩 뗍니다. 이 제곱을 하나 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위에 점 있죠. 2,3을 x랑 y 앞에 붙이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제곱을 떼고 한쪽에 이제 x, y를 붙이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기 있는 반지름 제곱을 그대로 써주면 이게 정답이에요. 엄청 빠르죠? 그래서 요거 이제 시험 때 외울 겁니다. 저렇게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외워서 불자는 거예요. 증명은 안 할게. 증명은 방금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수학자들이 이걸로 해본 거예요. 했더니 이렇게 예뻐지더라는 거지. 아시겠죠? 내려가서 306번 문제 있잖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저게 이거네? 307번 해볼게요. 아까 푸신 거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위의 점 이용해 공식 만들어 봤습니다. 선생님, 이거 뭐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방금 했던 걸 하시면 이 식이 나옵니다. 이 문자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공식화한 거다. 제가 이런 말 할 때 공식화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공식이 아닌데 공식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307번 이 공식과도 한번 칠해서 볼게요. 사실 이 공식은 너무 빨라요. 뭐 이 정도는 그냥 1초 만에 만들 수가 있어. 정답을. 자, 이거 한번 자, 우리 도경이가 한번 공식으로 도와주실래요? 자, 공식으로 푸시면 이거 이제 뭐라고 쓰면 될까? x 플러스 마이너스 y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다? 이 제곱을 떼면서 얘네들을 붙이는 거야. x, y 앞에. 이거 이렇게 됩니다. 1초 컷. 가능하겠지? 한번 더 해볼까? 밑에 거? 그래서 이런 기본형일 때는 사실 뭐 저희가 시험에 나왔다. 사실 이제 과정으로 풀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굳이 시키지 않는데. 근데 할 수는 있어야 될 거야. 또 어려워지면 그런 과정 같은 걸 좀 요구할 수 있어요. 충분히. 둘 다. 자, 308번입니다. 자, 이 문제 혹시 희도야. 자, 공식 쓰면 뭐라 그럴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10. 감사합니다. 다들 쓸 수 있겠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혹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첫 번째 위의 점 유형 했습니다. 자, 왼쪽에 두 번째 유형 가볼게요. 이어서 보시게 될 유형은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자, 이번 유형은요. 아까랑 비슷하게 요게 이제 두 번째 샵 유형 2번. 기울기를 주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 약간 이거 두 개는 같이 공부하실 건 게 조금 서로 반대 상황이잖아. 사실 오른쪽은 위의 점을 줬어요. 대신에 위의 점 가지고 기울기 구했잖아. 이번 문제는 반대로 기울기를 주겠다는 거야. 그럼 느낌이 시우야. 이 문제의 전략은 그럼 뭐를 구하면 좋은 줄 알아? 약간 사실 뭐 위의 점을 구하던가 혹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 자, 한번 첫 번째 문제 그림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시범 들어갑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역시나 원한계를 줄 거예요. 그리고 원은 아마 줄 겁니다. 자, 원한계를 주고, 뭐, 어떤 이런 이제 접선을 구할 건데, 아까랑 달라진 게 뭐다? 여기 M 값이 뭐예요? 위에 보시면 M 값이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준 거야. 자, 기울기. 자, 지금부터 한번 과정. 얘도 역시나 공식이 있긴 해요. 일단은 과정부터 가볼게요. 자, 과정이 뭐냐면, 자, 기울기를 알잖아. 사실 너네가 있잖아. 자, 기울기를 안다는 거는 좀 근데 큰 거긴 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위의 점보다 기울기를 알면요. 뭐 할 수 있다? 혹시 여러분들 약간 접선의 방정식 뼈대를 만들 수 있는 거 아시겠어요? 자, 기울기가 1이면요. 경은아, 요거 식 뭐라고 세우면 될까? x 플러스 뭐 a 혹은 b라고 하자가 가능하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기울기를 알면 좀 쉽다는 게 이게 뼈대가 그냥 만들어져요. 하나. 이런 식으로. 괜찮아? 자, 이제 뭐만 구하자? 여기 b만 구하면 돼요. b만 구하면 여기 정답인 거야. 맞나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따라가는 과정은요. 이제 결론적으로 뭘 쓰냐면 다시 지금 우리 접하는 상태잖아. 동영아, 지난 시간 숙제 두 개가 접하면요. dr로 말하면 뭐라고 했지? 여기 d랑 r이 어때야 돼요? 이걸로 식 만들 겁니다. 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져 있으면 d도 구할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d랑 r이 같다로 식을 만들자는 거예요. 자, d 구할 준비하겠습니다. 자, 얘 반대편 이항하시면 되겠죠? 자, 반대편 이항하시면 요 식 맞나요? 이 식으로 d를 먼저 구할게요. 자, d. 자, d 구하는 공식은 루트 2분의 자, 여기다가 중심 대입하는 거지. 동영아, 중심 대입하면 뭐 나와요? 여기다 0,0 b 나오시겠네. 저 왼쪽에 b가 나옵니다. 사실 끝난 거야 이번 문제. 오른쪽에 r 태어가 반지름 얼마요? 2요.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드시면 이제 b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정도는요, 이 정도 절대값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이렇게 등식일 때는 한쪽에다가 그냥 뿔만 붙이면 쉽게 풀 수가 있고, 부등식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등식은 공식을 아까 만든 걸 써야 되고 등식은 쉽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번 문제 b값 몇 개 나와요? 몇 개? 2개 나왔는데 이거 정답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정답입니다. 이 문제. 그리고 질문 한 개만. 혹시 이거 왜 2개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는 기울기를 알고 있잖아. 혹시 종이나 이거 왜 2개 나오는 줄 아세요? 자, 제가 지금 그린 요거 있지. 제가 나름대로 기울기가 1인 거 하나 그려본 건데 혹시 다른 곳에 하나 더 있는 거 아세요? 어디에 있게? 요 위에도 하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원에서 기울기 유형은 정답이 2개입니다. 일반 2개. 왜냐하면 위아래에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다시 오른쪽에 위의 점은 당연히 한 개밖에 없어요. 그 점지라는 점 하나밖에 없잖아. 기울기만 주면 똑같은 기울기인데 평행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두 군데 만든다는 거예요. 괜찮아?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303번.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기울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총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형마다 전략을 좀 기억할 거예요. 다시 위의 점 유형은 이제 기울기를 수직일 조건으로 구해왔었고요. 두 번째 기울기 유형은 이제 이걸로 뼈대를 만든 다음에 지난 시간 숙제입니다. d랑 r이 같다 로 식을 만들 거예요.
오른쪽은 DR로 안 했잖아요. 오른쪽은 식을 안 만들었으니까 뼈대를. 그러니까 사실 오른쪽도 뼈대를 만들면 DR도 가능해요. 오른쪽도. 근데 기울기 문제는 뼈대를 만들기 쉽단 말이야.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D랑 R이 간다. 또 식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303번입니다. 자, 이 문제 풀고 한번 끊어갈까? 한쪽 남았는데 사실 마지막 세 번째가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돼요. 다들 조금 피곤해하는 것 같으니까 요거 풀고 공식 한번 소개해드리고 한두 번 해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총 3개 중에 2개 끝났어요. 자, 이번 문제는 원한계랑 기울기를 주고 접선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역시나 한 번 더 그림으로 이해해 보자면 저희가 현재 이런 원한계 알고 있고 이런 식의 접선을 구하는 문제인데 기울기를 알고 있는 상태예요. 기울기를. 자, 어떻게 시작하죠?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이걸로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반대편 2항에서 D 구할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신 다음에 식 뭘로 세우자고? 이걸로 세울게요. 그냥 갑니다. 자, 루트 암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5네요. 분의 절대값. 자, 요게 0,0이거든요.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b. 자, 오른쪽에 반지름 1 되시겠죠. 그래서 요 식을 풀어보시면 절대값 마이너스 b가 루트 5고요. 역시나 절대값 등식은 쉽게 뗄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요? 양쪽에 마이너스 1 곱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아마 안 바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바뀐 건데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뀐 거예요. 똑같겠죠? 그래서 정답이 2개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여기든 대입하시면 됩니다. 위에 거에 대입할게요. 다들 나오셨나요? 이렇게 정답입니다. 자, 흐름 따라가봐. 그 수학자들이 이거를 또 이제 위에서 보시면 문자로 쫙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자, 기울기 유형 공식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올라가시면 아까 그 왼쪽에 보시면 바로 공식이 나오죠. 자, 요 공식입니다. 그런데 약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공식이 안 예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암기해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요게 이제 공식 하나 보여? 요게 이제 공식입니다. 자, 위에 읽어보시면 R은요 반지름이고요. 요 M이 기울기라고 치면 요런 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가볼게요. 자, 공식 구경 좀. 일단 앞에 MX는 외울 필요 없죠. 당연히 기울기 자리니까. 뒤에 보시면 먼저 뿔마. 그러니까 여기는부터 항상 2개가 나와. 뿔마 2개. 그리고 자, 여기를 외우세요. 여기 반지름이 루트 바깥에 일단 있어요. R 루트. 반지름 하나 곱하실 거고요. 자, 루트 안쪽에 보시면 기울기 있죠. 기울기 제곱한 거에다가 1 더하겠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공식이 됩니다. 시험 기간 때는 다 외우실 거야. 아시겠죠? 자, 연습 들어갑니다. 아까 풀었던 302번 다시 가봐. 공식 써봐.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런 공식도 사실은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아무튼 외우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외우면 빠르기 때문에 너네가 나중에 시험 기간에 선택하면 할 수가 있을 거야. 이걸 내가 진짜 외울까? 알까? 내가 강요할 수는 없는데 근데 가급적이면 외우세요. 그냥 딱 그때만이라도. 어차피 시험 끝나면 원 이런 거 잘 안 나와. 사실 이제 물론 가끔 나옵니다. 원은 잘 안 나오는 친구라서 이제 시험 기간 때만 탁 외워서 이제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302번 문제로 한번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그 위에 있는 공식. 연지야.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시우야, 접으세요. 자, 그럼 접으세요. 일단 먼저 외워서 공식. 혹시 일단은 이 숫자 말고 한번 문자로 말해볼래? 공식이 뭐더라? MX 플러스 R 뿔마 R 얼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다들 외웠어요?
한 번 더. 태용아, 공식 뭐더라? y는 mx 콤마 r 루트 mj 플러스 오케이, 이제 한 번 더 병훈아, 공식 뭐라고? y는 mx 플마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감사합니다. 자, 다들 외웠죠? 바로 갑니다. 자, y는 자, mx 뿔마 r 루트요. 여기 r 제곱 아닙니다. m 제곱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시면 대박 빠릅니다. 아시겠죠? 혹시 아까 이런 정답이 이거였나?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맞아요? 나오네. 한 번 더 해볼까? 303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좋습니다. 자, 303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하는 게 두 번째 이용 기울기라 부를게요. 그래서 앞으로 접선 관련 딱 나오잖아.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돼. 무슨 영이냐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줬냐에 따라 전략을 내가 세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세 가지. 첫 번째가 위의 점, 두 번째가 기울기, 세 번째는 쉬는 시간 다음에. 세 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랑 두 번째 거는 보시는 것처럼 과정도 있고요. 공식도 만듭니다. 참고로 세 번째 거는 딱히 공식이랄 만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1번, 2번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거. 자, 가볼게요. 자, 일단은요, 이렇게 이제 기울기 나와 있잖아. 다시 한번 태워가. 적으세요. 공식 뭐라고? 잘하네. 자, y는 자, mx 뿔마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겠죠. 해서 계산해 보시면 아까랑 똑같이 나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시작할게요. 자, 지금 시간 33분인데 저자 40분까지 쉴게요. 쉬었다가 남은 시간 정말 약속은